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일 동아시아 국가를 가본 적이 있거나 사진 또는 TV쇼에서 본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병원에서 쓸 법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대중교통이나 카페, 길거리 혹은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혹시 의사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의료용 마스크가 일상화된 지 오래되었답니다. 심지어 아기들도 쓰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쓰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면 세균의 침입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이 걸린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도 웬만하면 결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픈 채로 출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균을 묻히게 됩니다. 대중교통 좌석, 문, 난간에 말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사회적인 예의로 착용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전염되면 안 되니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죠. 추운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마스크를 씁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적을수록 전염도 덜 될 것이고 상황이 빨리 끝나겠죠? 또 다른 이유는 대기 오염입니다. 산업화된 도시와 수많은 자동차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죠. 만약 여러분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스쿠터를 타신다면 마스크가 왜 필요한지 알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먼지와 배기가스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날벌레들이 얼굴에 날아와 부딪히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알레르기 때문에도 마스크를 씁니다. 일본에서는 2월 말쯤이 되면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이 되죠. 5월 말까지 이후 몇 달 동안 꽃가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안구 충혈, 콧물, 가려움증은 괴로운 알레르기의 대표 증상들이죠. 봄이 되면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또한 겨울이 매우 추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마스크가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여성들은 가끔 마스크를 다른 이유로도 착용하는데요. 화장을 마무리할 시간이 없을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카라만 하고 마스크를 써도 화장한 것 같으니까요. 남성들도 같은 이유로 착용을 하죠. 아침에 면도할 시간이 없을 때 마스크를 쓰면 되니까요. 좋은 생각이죠? 아시아 사람들이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다 보니 이제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복장과 어울리는 색깔과 모양의 마스크를 쓰려고 하죠. 제조업체들은 여러 재질과 색상으로 마스크를 유행에 맞추어 제작을 하고 있고 아시아의 디자이너들은 마스크를 패션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죠. 동아시아 국가에서 마스크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감정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면 되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나 상점 직원들이 말을 거는 걸 꺼려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물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헤드폰을 착용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마스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일본에서만 연간 2,500억 원 분량의 마스크가 팔립니다. 새로운 마스크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제조사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의 특별한 색과 향이 착용한 사람의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살을 빼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와우, 음식 앞에서 입을 틀어막는 마스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하지만 아시아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건 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아시아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죠. 아시아는 가장 넓은 대륙과 인구 밀도를 가진 곳입니다. 달의 전체 표면보다 750만 평방킬로미터나 더 크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일렬로 선다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저 지구를 100바퀴 돌 수 있을 뿐이죠. 중국의 지역 중 하나인 수촨성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중국에서 겨우 4번째로 큰 도시이죠. 중국은 5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 1개의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규칙을 20세기 중반에 적용했는데요. 중국인들을 더 단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오전 6시일 때 그보다 서쪽 지역은 2시간이 지나야 일출을 볼 수 있답니다. 베트남의 새해인 테트는 전 국민의 생일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음력 첫날인 새해를 며칠에 걸쳐 기념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나이를 음력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가 테트 전에 태어났다면 첫 번째 테트를 맞을 때까지 1살이 될 수 없는 거죠. 태국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새해를 기념하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오래된 축제입니다. 이 명절의 가장 주요한 의식 중 하나는 물과 밀가루, 활석을 섞은 것을 서로의 얼굴에 묻히는 것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얼굴 마사지일까요? 이유를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진국 중에서 마른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체중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의 경우 허리가 33.5인치, 여성의 경우는 35인치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의학 상담을 받은 후 정부가 승인한 식이요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실행되는데요. 비만이 보통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일본에 사시려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 중국인들은 행사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1992년에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했고 680명의 신생아들에게 아오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중국어로 올림픽 경기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국가 창조, 우주 여행, 그리고 중국 방위가 인기 있다고 합니다. 쿵푸 팬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남자들이 손톱을 길게 기릅니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긴 손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류층의 표식으로 여겨지죠. 이들은 주로 상점이나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내 무리는 일본인들이 근무 시간에 낮잠을 자는 관행입니다. 근무 시간에 낮잠을 자러 가도 아무도 뭐라 하거나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정반대로 집에서까지 잠을 아껴가며 일을 했다는 표시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잠시 낮잠을 자는 것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입증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유명한 일본 음식인 초밥, 스시는 남아시아에서 유래되었고 동양 음식의 2가지 주 재료인 쌀과 생선으로 만듭니다. 일본인들은 초밥을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해초를 더 잘 소화시키는 박테리아를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고층 빌딩들에는 높이가 12m, 지름이 10m 정도 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용이 산에서 바다로 갈 때 그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다시 말하면 기운이 잘 흐르라고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믿고 따르는 풍수의 일부인데요. 건축에도 적용이 되죠. 신기하죠? 어느 나라의 전통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시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